안녕하세요. 지원해드 최기봉입니다. 자, 지금 14강 시작을 할 텐데요. 앞에서 CBA 분석을 배웠죠. 지금은 CEA 분석을 배울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말장난이에요. 똑같은 비용 효과 분석인데 이건 어떤 것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용이라기보다는 구분만 하시면 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파트가 저도 솔직히 가르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파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행정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정책학이라는 학문 그 주관성을 띠는 것 자체에 그냥 객관적인 분석에 들어간 수학적인 수식에다가 경제학적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거 버거운 거 이해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요 정도까지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외우라는 거 있죠. 그것만 잘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비용효과 분석 CA 그냥 무슨 영어인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 비금정적 단위의 금전의 다른 계량적 척도를 측정할 수 될 수 있는 경우 어떤 대안이 적은 비용으로 의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그냥 앞에 비용 아까 그 BC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좀 배제하고 나서 그냥 수치화시킨 거잖아요. 계량하고 좀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해서 한 거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가치를 좀 포함해서 효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럼 그냥 이펙트겠죠. 대충 뭐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효과가 반드시 금전적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며 BC 분석보다는 질적인 분석. 이 질적이라는 이야기가 왜 들어가는지 아시죠?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왜 뜨지? 자,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음에 특징. 비용효과 분석에서는 효과는 화폐 가치가 아니라 물건이나 용역의 단위, 기타 측정 가능한 효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타 측정 가능한 효과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화폐 가치가 아니랬지. 이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가치 포함이다. 그죠? 이렇게 하면 쉽죠? 괜히 어렵게 써놨네. 자, 그 다음에 비용효과 분석은 외부 효과보다 무용적, 질적 가치 분석에 더 적합하며 따라서 공공부분에 더 쉽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왜 공공부분에 쉽게 적용되는지 아시죠? 가치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공공부분은 공익을 피해갈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이 특징이야. 그치? 세 번째, 비용효과 분석은 이질적 사업 간의 비교, 분석은 곤란하며 유사 동종 사업 간의 우선순위는 비교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 타당성 여부 판단 불가. 왜? 효과 표시 단위가 다른 데다가 여기에 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좋아요, 저거 좋아했을 때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다른데 이걸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왜? 가치는 주관적인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비용 편입 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능률성 분석이지만 그다음에 비용효과 분석은 목표와 수단 간의 도구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을 내포하는 효과성 분석입니다. 아셨죠? 효과성 분석이라고만 그냥 아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관리가 이제부터는 관리가 아까 시스템 애널리시스 뭐 그런 것들 관리가 이제 뭐가 있는지 배울 겁니다. 자, 관리가 문제 해결이나 의사 결정의 최적 대안을 탐색하는 데 활용되는 관리 집행을 얘기하면서 관리 결정의 과학적 계략적 분석 기법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건 집행 분석입니다. 맞네. 말을 좀 꼬였나 봐요. 그다음에 계량적 수리적으로 문제 해결의 최적 방안을 밝히려는 기법으로 주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관리 결정의 계량적 분석 기법, 그 다음에 군대 기법이 민간 부분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 군대에서 나온 거예요. 군대에서 나온 거를 그냥 민간 기법에 적용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군대는 철저하게 시스템 위주입니다. 시스템 위주가 뭐냐면 계량화 시키는 거예요. 전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한계가 있을까? 가치가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특징. 1번 과학적, 미시적, 연역적 방법을 취하면서 그 다음 폐쇄체제 가정하에 수학적 계량적 모델을 취하고 맞지? 수학적 계량적 모델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가치가 아예 개입이 안 돼. 그러다 보면 몰인간성.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최적화 기법. 세 번째 규범적 모형. 왜? 몰인간성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규범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강조했으며 다섯 번째 컴퓨터 활용 도구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관리과학 기법 파트 N CPM인데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파트 CPM 같은 경우에는 우주 개발 사업에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그게 지금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전제가 없이 그냥 일상적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 제가 OT에서 얘기했죠.
어떤 학문이든 본질을 꿰뚫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정확히 들 수 있으면 쉬워요. 근데 이 퍼트 CPM 처음 보는 거잖아. 저도 솔직히 배우기 전에 처음 본 거라서 이해가 안 됐는데 이렇게 예시를 들고 들어가면 쉽습니다. 자, 봐요. 개념. 퍼트, 프로그램 에벌루에이션 앤 리뷰 테크니커. 미안합니다. 발음 굴렸어요. 자는 비적용적인 신규 사업. 비적용적인 신규 사업. 우주 사업, 고속 전철 등이나 비반복적인 사업의 달성을 위한 경로 계획 또는 시간 공정 관리 입법, 관계망 분석으로서 최소의 거리 경로 또는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설계되는 경로 공정 관리 기법은 CPM Critical Path Method와 유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게 쉽게 이해할게요.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거리를 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쉽죠? 두 번째, 퍼트의 이론의 주 활동에 해당하는 개념을 CPM에서는 주공정,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데 이는 각 공정 단계 중 최장기간 소요되는 활동 경로를 말하며 이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CPM 이론의 목적.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겠네. 이 퍼트 CPM 같은 경우에는 최장기간 걸리는 단위를 그냥 확 줄이는 거야. 압축시키는 게 이게 목적이겠네. 그러려고 나온 거지. 자, 그래서 퍼트의 효용이 뭐냐면 자, 업무 수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한다. 왜? 이미 모델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델링에 따라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명확해지므로 진도 관리가 보다 정확하고 책임이 분명하여 비반복적인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에 유리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왜? 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 최장기간 걸리는 걸 줄였잖아. 줄이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한 거죠. 이해하셨죠? 다음에 퍼트의 원칙. 1번, 공정의 원칙. 모든 계획 공정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합니다. 왜? 측정해야 돼. 최단거를 측정하려면은, 최소 비용도 측정하려면 1부터 10까지가 있었을 때 이 10가지의 기능이 다 완성이 돼야 어떤 게 길고 어떤 게 작은지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원칙. 모든 활동은 선행 활동과 후속 활동을 가지는 거고, 세 번째, 활동의 원칙. 선행 활동이 성립되지 않으면 후속 활동은 착수가 불가능합니다. 왜? 이거 어디서 배웠어? 앞에 우리 청론에서. 원베스트 웨이. 제가 지금 원베스트 웨이에서 처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게 솔직히 필요는 없어서 얘기는 안 했는데 과학적 관리론에서 컨베이어 벨트 하면서 거기서 테일러가 주장한 게 원베스트 웨이, 최적 유일무이한 최선의 길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똑같은 이론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죠. 하나가 완성이 안 되면 뒤에가 완성이 안 되는 거야. 컨베이어 벨트랑 똑같이 돌아가는 거지. 그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연결의 원칙. 활동과 활동, 단계와 단계를 연결해주는 원칙. 앞 단계로 되돌아갈 수 없음. 그지? 컨베이어 벨트랑 똑같죠?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영어는 그냥 스펠링은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관리과학표법 선형계획 LP 리니어 플래닝을 합니다. 이거는 제 주특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 이거 예측하는 거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뭐 여러분들 경영학 가면은 SASS 프로그램 아시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 분석 프로그램 같은 거. 자, 선형계획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투입 산출 분석의 일종으로 주어진 제약 조건, 1차 함수적 제약 조건 아래서 생산량이나 편익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자원들의 최적 결합 배분점을 알아내기 위한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 리니어 플래닝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에서 선을 이렇게 딱 그려서 여기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선이잖아. 그래서 리니어 플래닝이냐? 농담 같죠? 진짜예요? 자, 가장 확실한 상태, 제약 조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 제약 조건 이미 알잖아. 심플렉스 기법 또는 간단 1차 부등식을 이용한 알고리즘 계산법으로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활성화됩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할 때 해석하는 틀이에요. 그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제 조건. 목표가 명확히 정의되고 기술대화하고. 왜? 목표가 있어야 앞으로 나갈 거 아니야.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행동 대안들이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 목적과 제약 조건들이 선형의 방정식 1차 함수나 부등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왜? 이 부등식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선이 안 그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용 가능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계량화가 가능해야 되고, 계량화가 가능해야 선을 긋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형 계획의 결과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여러분 이 민감도 분석이라는 건 그냥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보면 밑에 보이죠? 불완전한 목적에서 파라미터 아까 변수라 했지? 변수의 값에 따라 최적화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최적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었을 때 y는 ax 플러스 b잖아. 1차 함수가. 아, 써야겠네. 쓰기 싫었는데. 자, b라고 했을 때 이 y라는 값과 a라는 값, b라는 값이 있으니까 b는 상수니까 아유, 왜 이렇게 자꾸 떠? 자, 미안합니다. 자, b라는 상수니까 이거 그냥 무시하고요. 그럼 ax에서 y라는 값을 나오기 위한 이 a 값을 구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 값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최적해. 그럼 이 x 값은 최적화가 되겠네. 요걸 찾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최적화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는 것인데 이 민간도에서 계속적으로 해를 늘리거나 해를 줄이거나 해서 평균 주요, 평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관리격, 다음 게임 이론. 자, 이 게임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건 솔직히 이 이론 자체만으로도 책이 한 600페이지 됩니다. 이거 논문이에요. 논문인데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게임 이론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행동을 안 했을 때가 제일 이득이라는 그 얘기랑 똑같아요. 죄수의 딜레마 알죠? 그것도 게임 이론의 일종입니다. 개념. 불확실한 상황에서 복수의 의사결정의 입장이 상충될 때 의사결정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특정의 행동 대안의 선택 결과가 다른 의사결정자의 행동 대안의 선택에 좌우될 때 이론적인 분석 책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복수의 의사결정자가 존재하고 복수의 대체적인 행동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봐요. 그 죄수의 딜레마에서 죄수 1, 죄수 2가 나는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을 안 할 수 있고 1, 0, 1, 0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는 동일하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이게 맞거든. 그 다음에 상대의 전략에 따라 나의 전략이 달라져야 할 때 의사결정을 다루는 이론적 분석 체계인데 왜 죄수의 딜레마 얘기를 했냐면 죄수의 딜레마는 약간 정보가 차단돼 있죠. 비슷해요. 여러분들 어디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정보가 솔직히 동등하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보 관계자들은 그 정보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아니겠죠. 자, 게임의 종류. 참가자의 손해와 이익의 합이 0인 제로성 게임, 영화 게임과 참가자 손익의 합이 0이 아닌 논제로성 게임, 정화 게임이 있고 자, 참가자와 손해와 이익의 합이 0이면 이거 뭐 싸워봤자 소용없잖아. 그냥 시간 낭비야. 그걸 제로성 게임이라고 그래. 근데 참가자 손익의 합이 0이 아닌 논제로성 게임은 정화 게임. 그냥 논제로성이니까 뭔가 이득이 있겠죠. 누군가 이득을 보겠죠. 근데 죄수의 딜레마는 서로 망했죠. 아무것도 안 선택해야 되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것까지 설명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편익의 최대치를 극대화하는 최대 극대화 원래 맥시맥스와 그다음에 편익의 최소치를 극대화하는 최소 극대화를 맥시민입니다. 이거 여러분 저기서 배웠죠. 롤스의 정의론. 자, 그래서 관리가 대기행렬 이론이 있고 개념. 자, 하나의 서비스 체계에서 고객이 돌아오는 수가 시간마다 일정치 않을 때 대기 행렬을 기르야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단위들 간의 대기 시간과 대기 행렬을 미안합니다. 이거 행렬입니다. 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론이고 적정한 시설 규모, 서비스 절차와 통로의 수 및 대기 규칙을 발견하기 위한 이론을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 주로 은행 창구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은행 창구 가보시면 앞에 번호표 뽑죠. 번호표 뽑고 대기를 하죠. 창구가 여러 개 있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별로 없지만 예전에 어마어마 많이 했어요. 요새 그리고 뭐 전자금융 발전했으니까 그때는 이거를 다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어떻게 분산시킬까 그걸 해서 나온 게 바로 그 번호표 뽑는 겁니다. 그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특성.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고객의 대기 시간과 대기 행렬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석이고 세 번째 대기 행렬의 구성 요소는 도착, arrive, 그다음에 대기, waiting, 그다음에 서비스를 받기 위한 최적의 서비스 시설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AWS가 하나에 뭉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걸 분석하는 거를 대기 행렬 이론, 퀴티어리라고 합니다. 퀴잉 티어리. 자, 그래서 관리과학의 기법 이제 마지막이래. 시계열 분석.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이 파트는 잠깐 끊을게요. 여기서 끊고 이 시계열 분석부터는 설명할 게 많은데다가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설명할 때 약간 힘들거든요. 그래서 14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 15강부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